여러분,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찻잔에서 모락모락 김이 오르고 있어요. 구수한 현미차 향이 코끝을 간지리는데 이상하죠? 자꾸만 다른 냄새가 떠오르는 거예요. 참기름 냄새요.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고소한. 저는 지금 거실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밖엔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이런 눈 오는 날이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던데 우리 때는 달랐죠. 설날 전날 같은 날엔 이 눈발을 헤치고 시장통까지 달려갔으니까요. 아, 맞다. 그때 그 냄새. 혼자 중얼거리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명절만 되면 우리 몸에 배던 그 냄새 말이에요. 전 부치느라 사흘을 싸웠으니 당연하죠. 옷깃에, 머리카락에, 심지어 속옷에까지 스며들던 그 기름 냄새. 학교만 가면 애들이 킥킥대곤 했어요. 야, 너네 집도 전 부쳤냐? 냄새 진동한다. 그땐 그게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몰라요. 마치 온 동네에 우리 집 가난해서 직접 전 부쳐 먹어요 하고 광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목욕탕 가서 때밀이 아줌마한테 등 밀릴 때도 민망했어요. 아이고, 이 집 며느리 고생 많았네. 기름 냄새가 삼배에 밴 듯 하네 그려.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리던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른둘이 된 지금 저는 그 냄새가 참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요. 요 며칠 계속 코를 벌름거리며 기억 속 그 냄새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참기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동그랑땡 냄새, 갓 부친 녹두전에서 피어오르는 김, 식용유에 담갔다. 빼는 순간 치익 마이너스하고 터지는 소리까지도요. 왜일까요? 왜 그토록 지겹고 고되던 게 이렇게 그리울까요? 창밖을 보니까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가네요. 마스크를 꼭 쓰고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요즘은 다들 그렇죠. 명절 음식도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이면 새벽에 현관 앞까지 배달되잖아요. 깔끔하게 포장된 전 세트, 미리 썰어진 나물, 심지어 떡국 국물까지 팩으로 와요. 얼마나 편한 세상인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덩그러니 허전한 건 왜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끌벅적하고 가장 고단했지만 그래서 가장 풍요로웠던 그 시절 설날 이야기를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새댁이었을 때,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노릇 배우던 그 힘겨웠던 시절을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랐던 명절 준비,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니던 시장 바닥, 밤새도록 만두 빚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던 그 기나긴 밤들을요. 힘들었죠? 네, 맞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걸 다 해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 힘든 기억 속에 우리의 진짜 보물이 숨어 있었다는 거,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찻잔을 입에 가져다 대니까 따끈한 김이 입술을 간지려요. 후후 불어 한 모금 마시는데 혀끝에서 고소한 맛이 도는 게, 아, 또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차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었죠. 설날 전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도록 쉴 틈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부엌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감독하시고 저는 도마 앞에서 칼질하고 또 칼질하고 손목이 뻐근하게 아파와도 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무채 썰기는 가늘게 가늘어야 맛이 나. 그리 굵으면 씹을 때 질기다니까. 네, 어머니. 대답은 공손하게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삐져 있었는지 몰라요. 알아요, 알아. 100번도 더 들었다고요. 싶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명절에 무채를 썰 때면
고인이 되신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가늘게 가늘어야 해. 그리고 나도 모르게 더 정성스럽게 칼을 놀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전통이고 유산이고 사랑이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잔소리로만 들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 시어머니는 당신이 평생 터득한 비법을 저한테 고스란히 물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거친 말투 속에 담긴 진심을요. 창밖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울어요. 까악. 설날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했죠. 요즘은 손님이 와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치울 게 많아지니까요. 근데 그땐 달랐어요.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어요. 왜였을까요? 아, 맞다. 우리가 해놓은 음식 자랑하고 싶어서였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음식들이잖아요. 밤새워 빚은 만두, 정성 들여 부친 전, 예쁘게 담아낸 나물들. 손님들이 야, 이 집 음식 정말 맛있다 하면 그렇게 어깨가 으쓱해질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덩달아 기분 좋아하셔서 며칠은 잔소리를 안 하시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죠. SNS에 음식 사진 올리고 좋아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람이었어요. 진짜 사람들 얼굴 보면서, 진짜 맛 반응 보면서 느끼는 거니까요. 여러분, 추억은 힘이 세다고 하잖아요. 진짜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30년 전, 40년 전 그 설날의 소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코끝에선 참기름 냄새가 나고, 귓가엔 시장통 소리가 들리고, 손끝엔 만두 빚던 밀가루 촉감이 느껴져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비록 몸은 여기 이 따뜻한 거실에 있지만 마음만은 그때 그 시절로 날아가는 거예요. 시끌벅적했던 시장 바닥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던 부엌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만두 빚던 그 밤으로요. 제가 약속할게요. 이 30분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의 무기력한 오늘이 조금은 따뜻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들을 살아낸 사람들이니까요. 그 기억들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코끝에 참기름 냄새를 따라 우리 함께 그 뜨거웠던 시절 속으로 걸어 들어가 봅시다. 준비되셨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혹시 고소한 냄새 나지 않으세요? 새벽 5시였어요.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에 눈을 뜨면 아직 밖은 깜깜했죠. 겨울 새벽은 유난히 더 춥고 어두웠어요. 이불 속은 따끈한데 밖은 얼음장 같았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은 설 전날 장 보러 가는 날이니까요. 에이, 조금만 더.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코를 골았어요. 부럽더라고요, 진짜. 남자들은 좋겠어요. 명절에도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니까. 저는 부스스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두툼한 털옷을 껴입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뭔가 달그락거리고 계셨죠. 일찍 나가야 좋은 거 살 수 있어. 늦으면 다 떨이 남은 것만 있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렇게 단호했어요. 저는 꾹꾹 눌러 담긴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돈 봉투도 꼭 챙겼고요. 그때는 카드 같은 거 없었잖아요. 현금 다발을 속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고 나서야 안심이 됐어요. 시장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버스도 10,000원이었죠. 다들 똑같이 장 보러 가는 거예요. 버스 안은 장바구니 냄새, 사람 냄새로 가득했어요. 누군가의 팔꿈치가 제 옆구리를 찔렀고 누군가의 장바구니가 제 정강이를 쿵쿵 부딪혔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사과하고 또 부딪히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싫지가 않았어요. 다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동질감이 좋았거든요. 버스에서 내리니까 코끝이 찡했어요. 차가운 공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시장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온갖 냄새 때문이었죠. 생선 비린내, 고기 누린내, 김치 냄새, 과일 단내. 모든 게 뒤섞여서 시장 냄새가 됐어요. 아줌마, 여기 고등어 좀 보소. 싱싱해.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확성기 소리도 시끄러웠죠. 명태 한 마리 1,000원, 1,000원. 오늘만 특가.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어깨를 부딪히며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저도 장바구니를 꼭 끌어안고 물살을 헤치듯 앞으로 나아갔죠. 첫 번째 코스는 채소 가게였어요. 무, 배추, 파, 당근. 설 음식에 들어갈 재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물을 집어들며 탁탁 두드렸어요. 이거 봐요. 소리 들어봐. 얼마나 단단한지. 손가락으로 물을 튕기니까 통통 소리가 났어요. 진짜였어요. 속이 꽉 찬 좋은 무였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개당 500원이에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400원에 주세요. 아이고, 아줌마. 장사가 안 돼요. 450원, 420원. 이거 안 되면 다른 데 가요. 실랑이가 한참 이어졌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누가 이길지 구경하듯 웃었죠. 결국엔 430원에 낙찰됐어요. 고작 20원 깎은 건데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아줌마, 파 한 단 덤으로 주소. 아이고,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 아주머니가 투덜거리면서도 파 한 단을 슬쩍 얹어줬어요. 그럼 제가 또 싱글벙글 웃으며 고마워요. 하고 인사했죠. 이게 시장 바닥의 룰이었어요. 흥정하고, 삐지는 척하고, 덤받고, 웃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춤 같았어요. 고기 가게로 향했어요. 정육점 앞은 사람들로 인산이네였죠. 다들 소고기를 사려고 줄을 섰어요. 제 앞에는 머리에 파마를 빵빵하게 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는데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나 사태 500g만 주세요. 근데 기름기는 쫙 빼고요. 아주머니가 까탈스럽게 주문했어요. 정육점 아저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칼을 움직였죠. 칼날이 고기를 쓱쓱 가르는 소리, 도마에 탁탁 내려놓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아저씨, 저는 양지머리 600g이요. 국 끓일 거니까 국물 우러날 만한 거로요. 아저씨가 저를 슬쩍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한쪽 구석에 있던 고기를 집어들었죠. 아, 그 순간 알았어요. 아저씨가 좋은 걸 골라준다는 걸요. 단골의 힘이었죠. 아줌마, 이거면 국물이 끝내주게 나올 거예요. 저울에 올린 고기를 보니까 600g이 딱 맞았어요. 근데 아저씨가 고기를 한 점 더 올렸어요. 서비스? 아이고, 고마워라. 제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작 고기 한 점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큰 선물처럼 느껴졌는지 몰라요. 돈을 내고 고기를 받아드는데 손에 전해지는 무게감이 참 묵직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설날 국물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죠. 생선 가게로 갔어요. 비린내가 확 풍겼지만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기가 넘치는 느낌이었죠. 얼음 위에 놓인 조기들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줌마, 조기 한 손만 주세요. 전 부칠 거니까 적당한 크기로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두 손으로 조기를 쓱쓱 골라냈어요. 물기가 튀었고 비늘이 반짝였죠. 이거면 전 부치면 예술이지. 포장하면서 아주머니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너무 센 불에 붙이지 말고 약한 불에 천천히 익히소.
그래야 살이 부서지지 않아요. 네, 알았어요. 모르는 사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레시피 찾듯이 그때는 시장 아주머니들한테 배웠거든요. 생생한 현장의 지혜였죠. 시장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니까 장바구니가 무거워져서 팔이 저릿저릿했어요. 어깨도 결렸고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어요.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랄까요. 돌아오는 길에 떡집 앞을 지나는데 시루떡 찌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달콤한 팥 냄새가 코를 간지렸죠. 어머, 떡도 사야 하는데.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떡집 안은 김으로 뿌옇게 흐려 있었고 온도는 한여름처럼 후끈했어요. 떡을 만드는 아저씨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손을 쉬지 않았죠. 인절미 한 판, 백설기 한 판요. 떡을 받아들고 나오니까 따끈따끈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아직 살아있는 온기였죠. 이게 진짜 떡이구나 싶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길,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팔은 끊어질 것 같았고 발바닥은 불이 났죠. 그래도 웃음이 났어요. 왜였을까요? 돌아보니까 똑같이 장바구니를 든 아줌마들이 줄줄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다들 제 모습 같았어요. 힘들지만 씩씩하게, 무겁지만 기쁘게. 우리는 모두 같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오는 전사들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디 봅시다. 뭘 샀나? 장바구니를 열어 보이니까 시어머니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기는 잘 샀네. 무도 싱싱하고. 칭찬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칭찬. 그렇게 받기 힘들다는 그 칭찬을 받았어요. 그 한마디에 새벽부터의 피로가 싹 풀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요즘은 마트에서 조용히 카트 밀고 깨끗한 진열대에서 물건 골라 담고 계산하면 끝이잖아요. 아무도 부딪히지 않고 흥정도 안 하고 덤도 없죠. 편해요, 정말. 깔끔하고 조용하고. 근데 그때 그 시장 바닥의 소란이 그리워요. 사람들과 부딪히며 미안해요 주고받던 그 순간들, 상인과 흥정하며 눈빛을 교환하던 그 긴장감, 덤으로 파 한 단 받고 환하게 웃던 그 기쁨. 그게 다 사람 사는 냄새였어요. 우리는 거기서 물건만 산 게 아니에요. 생명력을 길어왔던 거죠. 시장 바닥의 그 아수라장, 그 복잡함, 그 시끄러움이 사실은 거대한 생명의 축제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 숨쉬고 흥정하고 웃고 때로 투덜대면서도 서로를 챙기던 그곳.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명절 재료를 사온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줄 온기를 담아왔던 거예요. 지금도 그 무게가 손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장바구니의 무게가 아니라 사랑의 무게요. 시계를 보니까 밤 9시였어요. 낮에 사온 재료들이 부엌 한가득 펼쳐져 있었죠. 무, 배추, 당근, 고기, 두부. 이 모든 게 오늘 밤 안에 만두가 되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큰 대야를 꺼내셨고요. 자, 이제 시작한다. 만두피 반죽부터 해야지. 시어머니의 선언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아, 오늘도 밤새 각오해야겠구나. 하지만 입으로는 네, 어머니하고 대답했죠. 뭐 어때요? 매년 하던 거잖아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연말 특집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저는 슬쩍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저 사람은 참 편하겠다 싶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렀어요. 예, 아버지. 거기서 뭐해? 어서 와서 고기 다지소. 남편이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투덜대는 표정이 역력했죠. 저는 속으로 킥킥 웃었어요. 그래, 나만 고생하면 안 되지. 부엌에 들어온 남편은 칼을 들고 고기 앞에 섰어요. 툭툭 건성으로 다지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핀잔을 주셨죠. 그렇게 성의 없이 하면 어떡해. 고기가 곱게 다져져야 만두가 부드럽다니까. 예, 어머니. 남편의 시무룩한 얼굴을 보니까 이번엔 정말로 웃음이 났어요. 평소에는 집안의 가장 행세를 하는데 명절만 되면 꼬마처럼 혼나는 모습이 귀여웠거든요. 엄마, 나도 할래. 9살 큰애가 종종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뒤따라 7살 둘째도 졸랑졸랑 따라왔고요. 야, 너희들은 가서 자거라.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제가 쫓아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야지. 이것도 교육이야. 이리 와봐라. 그렇게 온 식구가 모였어요. 좁은 부엌에 5명이 둘러앉으니까 비좁기도 했지만 묘하게 포근했어요. 밀가루를 대야에 부었어요. 하얀 가루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푸석푸석하던 밀가루가 점점 뭉쳐지면서 찰진 덩어리가 됐어요. 이걸 치대야 해. 힘주어서 주물러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시범을 보이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반죽을 꾹꾹 눌렀는데 그 손놀림이 참 능숙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거구나 싶었죠. 제가 반죽을 이어받았어요. 손바닥으로 누르고 접고 다시 누르고 반복하는 동작이 지루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반죽의 탄력이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거든요. 엄마, 나도 해볼래? 큰애가 졸랐어요. 손을 씻고 와서 반죽을 만지는데 작은 손으로 열심히 누르는 게 기특했어요. 응, 힘들어. 금방 포기하려는 아이에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다 힘든 기다. 그래도 해야 해. 내가 반죽한 만두를 내일 먹을 거 아니냐? 아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내가 만든 만두? 그래, 내 손으로 만든 거야. 그 말에 아이는 다시 힘을 냈어요. 작은 손으로 열심히 반죽을 치댔죠. 옆에서 보던 둘째도 나도 하고 끼어들었고요. 소가 준비됐어요. 다진 고기에 두부를 짜서 물기를 빼고 잘게 썬 배추와 당근을 넣었죠. 거기에 참기름, 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쭉쭉 버무렸어요. 냄새 좀 맡아봐. 간이 맞나? 시어머니가 소를 살짝 떠서 제 코앞에 가져다 댔어요. 참기름 향과 마늘 향이 확 풍겼죠. 입에 침이 고였어요. 와, 맛있겠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맛있겠지? 그래도 참아야 한다. 내일 쪄서 먹어야지.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반죽을 밀대로 밀어서 동그란 만두피를 만들었죠.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밀대를 굴렸는데 똑같은 크기의 피가 술술 나왔어요. 저는 아직도 서툴렀어요. 어떤 건 너무 두껍고 어떤 건 너무 얇았죠. 며느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운데는 두껍게, 가장자리는 얇게 밀어야 한다니까. 네, 어머니. 몇 번을 다시 했는지 몰라요. 손목이 뻐근하게 아파왔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어느새 제법 그럴싸한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 이제 좀 되는구만. 시어머니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어요. 30살 먹은 어른이 뭐가 그리 좋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뻤거든요. 이제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피 한가운데에 소를 올리고 반으로 접어서 주름을 잡았죠. 시어머니의 손놀림은 예술이었어요. 척척척 주름이 일정하게 잡혔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됐어요. 주름이 삐뚤빼뚤했죠. 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터지기도 했고 반대로 너무 적게 들어가서
홀쭉하기도 했어요. 에휴, 그게 뭐니? 다시 해봐. 시어머니가 제 만두를 집어들고 혀를 찼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30살 먹고도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선 어린애 같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낑낑댔어요. 어머니, 이거 어렵네요. 저는 그냥 고기나 더 다질까요? 안 돼. 남자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훗날 내 마누라가 아프면 내가 해야 할 거 아니냐? 남편이 저를 슬쩍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참 웃겼어요. 아프지 마 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아이들은 제멋대로 만두를 빚었어요. 어떤 건 삼각형이고 어떤 건 네모났어요. 소가 삐져나와도 개의치 않았죠. 선생님, 제가 만든 만두예요. 큰애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만두라기보단 뭉친 반죽 덩어리에 가까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우리 딸 잘했네. 나도 봐. 나 것도 봐. 둘째가 질세라 자기 작품을 내밀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엉망이었지만 귀여웠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10시, 11시, 12시.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갔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은 계속 움직였고 쟁반에는 만두가 차곡차곡 쌓여갔죠. 아이들이 먼저 졸기 시작했어요. 큰애가 하품을 하더니 고개를 꾸벅꾸벅 졸았어요. 자거라 얘들아. 많이 도와줬다. 시어머니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방으로 보냈어요. 아이들은 비틀비틀 걸어가면서도 엄마 내일 내가 만든 만두 먹을 거야 하고 중얼거렸죠. 부엌은 조용해졌어요. 남편도 졸음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이제 시어머니와 저 둘만 남았어요. 어머니 쉬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아니다. 조금만 더 하자. 거의 다 됐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움직였어요. 찍찍 만두를 빚는 소리만 작게 울렸죠. 부엌 창문 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죠. 며느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제 목이 메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고생했다고 말씀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늘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머니도 고생하셨어요. 뭘, 나야 평생 이렇게 살았지. 근데 너는 시집 와서 많이 힘들었을 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아니에요. 저 배우는 게 많아요. 어머니한테. 그래. 내가 잘 배워서 훗날 내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줘라. 이게 우리 집안의 맛이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히 만두 빚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인생, 당신의 손맛, 당신의 모든 것을 저한테 물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만두 하나하나에 담긴 건 소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우리가 주고받은 건 잔소리가 아니라 유산이었던 거죠.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 만두를 빚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였어요. 쟁반 위에는 100개가 넘는 만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다 했구나.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부엌을 정리했어요. 밀가루가 묻은 손을 씻고 도마를 닦고 쟁반을 냉장고에 넣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손을 한번 펴봤어요. 밀가루가 하얗게 손톱 밑에 끼어 있었고 손가락은 삐걱거렸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이 손이 자랑스러웠어요. 이 손으로 우리 가족의 내일을 만들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어요. 설날 새벽은 유난히 맑았죠.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해가 그 위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어젯밤 늦게 잤는데도 일찍 눈이 떠졌어요. 왜였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오늘은 설날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설렜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부엌으로 가니까 시어머니는 이미 떡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보글보글 국물이 끓는 소리, 파 썰는 소리, 가스레인지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명절 아침에 교향곡이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거의 다 됐어. 상 차리기나 도와라. 우리는 큰 상을 거실로 옮겼어요. 하얀 보자기를 깔고 접시를 하나하나 올렸죠. 어젯밤 부친 전, 삶은 나물, 식혜, 그리고 우리가 밤새 빚은 만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에 동동 떠 있었어요. 우와! 아이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새 옷을 입고 머리를 말끔히 빗은 모습이었죠. 큰애는 분홍색 한복을, 둘째는 하늘색 한복을 입었어요. 엄마, 내 만두 어디 있어? 큰애가 떡국 그릇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응, 저기 있네. 동그란 것 봐. 사실 어제 아이가 빚은 만두는 모양이 엉망이어서 따로 삶았어요. 그래도 몇 개는 일부러 떡국에 넣었죠. 아이가 기뻐할 걸 알았으니까요. 와, 내가 만든 거다. 아빠 봐봐. 큰애가 자랑스럽게 소리쳤어요. 남편도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서 웃으며 말했죠. 우리 딸이 다 컸네. 이제 만두도 빚고. 그 순간이었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던 게요. 아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표정, 남편이 흐뭇해하는 그 미소, 시어머니가 조용히 웃고 계신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준비한 이유였구나 싶었어요. 세배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시어머니 앞에 꾸벅 절을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를 꺼내셨어요. 세뱃돈이었죠. 그래, 착하게 자라거라. 아이들이 봉투를 받아들고 눈을 반짝였어요. 얼마나 들었을까 궁금해서 만져보는 모습이 귀여웠죠. 1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을 텐데 아이들은 마치 보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설날 아침이면 새 옷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설쳤었죠. 1년에 딱 한 번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옷을 만져보고 입어보고 거울을 보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세뱃돈도 마찬가지였어요. 100원, 많아야 500원이었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었죠. 그 돈으로 뭘 살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공책을 살까, 연필을 살까, 아니면 엿을 살까. 고민하는 그 시간이 행복이었어요. 엄마, 나 이거로 뭐 살 거야? 큰애가 봉투를 흔들며 말했어요. 그래, 뭘 살 건데? 공책, 예쁜 공책 살 거야. 공책이라니. 요즘 아이들은 공책이 넘쳐나는데 그래도 자기 돈으로 사는 공책은 특별한가 봐요. 떡국을 먹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국물을 호흡 불어 한 숟가락 뜨는데 입안 가득 고소한 맛이 퍼졌어요. 만두를 깨물자 육즙이 쭉 흘러나왔죠. 와, 맛있다. 아이들이 연신 감탄했어요. 남편도 묵묵히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올해도 역시 맛있구만.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저는 또 목이 메었어요. 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행복했나 봐요.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네 가족, 시동생네 가족. 거실이 순식간에 북적거렸죠.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아이고, 올케 언니. 이전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게 부쳐요?
신우이가 전을 집어먹으며 물었어요. 에이, 뭘. 그냥 약한 불에 천천히 붙이면 돼.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며칠 밤을 고생한 보람이 있었죠. 만두도 완전 꿀맛이에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레시피가 뭐 있어? 그냥 정성이지, 정성. 다들 웃었어요.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힘들게 준비한 이유였어요. 이 웃음소리, 이 따뜻한 분위기,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고 웃는 이 순간, 이걸 위해서였던 거죠. 저는 이 집안의 기둥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제가 상을 차리고, 제가 모든 걸 챙겼죠. 힘들었지만 그게 제 역할이었고, 그게 저를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보니까 석양이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며느리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바빴던 하루였죠. 몸은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충만했어요.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72예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남편도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어요. 명절이 되어도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가끔 전화가 오죠. 엄마, 올해는 못 갈 것 같아. 애들이 학원 있대.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라. 끊고 나면 허전해요. 거실은 조용하고 부엌도 조용하고 떡국 끓이는 냄새도 예전 같지 않아요. 혼자 작은 떡국 한 그릇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었어요. 정신없이 바빴지만 저는 필요한 사람이었죠. 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당시엔 몰랐어요. 창밖을 보니까 또 눈이 내리네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어요. 저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니까 코끝에서 또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참기름 냄새요. 지독하게 고소한 그 냄새.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세요? 예전만 못하다고 우울해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살아온 그 뜨거웠던 날들, 그 고된 명절들, 그 시끌벅적했던 순간들이 모두 당신의 영혼 속에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보물이에요. 당신은 가족이라는 역사의 산증인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전통이고 살아있는 유산이죠. 비록 몸은 조금 느려졌어도 당신의 추억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요. 저는 요즘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요. 할머니가 어떻게 명절을 준비했는지,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집안의 만두 맛은 왜 특별한지. 손주들이 물어요. 할머니, 그때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힘들었지. 엄청 힘들었어. 근데 말이야. 그게 행복이었던 것 같아. 정말이에요. 진심으로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바빴지만 충만했어요. 고됐지만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억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외로울 때 그 시끌벅적했던 명절을 떠올려요. 쓸쓸할 때
온 가족이 모여 웃던 그 순간을 기억해요. 무기력할 때 밤새 만두 빚던 제 손을 생각해요. 그럼 다시 힘이 나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 여러분도 그래요. 당신은 이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전쟁을 치러낸 용사예요. 명절마다 온 가족을 먹이고 웃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 영웅이에요. 그 경험, 그 기억, 그 사랑이 당신을 만들었어요. 자식들에게 왜 안 오니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봐요. 나는 오늘 나의 찬란했던 추억과 데이트하느라 참 행복하단다. 그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명절이에요. 손주들에게는 따뜻한 할머니고 자식들에게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엄마고 세상에는 끝까지 살아남은 증인이에요. 당신의 모든 추억을 축복합니다. 그 힘들었던 시장 바닥도 밤새 빚은 만두도 지독했던 참기름, 냄새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졸며 만두 빚던 아이들의 모습도 모두 축복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축복이에요. 창밖에 눈이 그쳤어요.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죠. 은빛 햇살이 눈밭을 반짝이게 만들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오늘은 뭘 할까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볼까요? 아니면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요? 뭘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의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어요. 자랑스러워 하세요. 당신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그 뜨거웠던 설날의 소란들,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만든 별이었어요.